구청복도는 왁자한 소란 대신 종일 햇빛이 녹고 간 먼지, 입자들로 조용했다. 벽에 붙은 파스텔색 안내문 앞에서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실버 미팅 황혼의 새로운 친구라는 제목 아래 작고 정갈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친구라는 단어에 오래 머물렀다. 연애, 결혼 같은 말보다 친구라는 말에 가슴이 더 먼저 반응하는 게 신기했다. 몇 년 전 남편을 보내고 나서 나는 스스로 내 안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괜찮아. 난 혼자서도 잘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안내문 앞에서 발걸음이 굳어지는 걸 보니 어쩌면 아직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지도 몰랐다. 가방 안에서 새로 산 줄 노트를 꺼내 손으로 만졌다. 표지는 새벽처럼 연한 회색이었다. 새로 배울 것이나 새로 듣게 될 말을 적기 위해 나에게 준 선물. 종이 냄새가 좋았다. 들어가 볼 거야.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송곳처럼 날카롭지 않은 낯익은 온도. 몰라 그냥 구경만. 구경만 하겠다는 사람 치고는 립스틱 색이 유난히 고운데. 나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내 얼굴이 피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같이 들어가자. 내가 먼저 가. 왜 내가 먼저야? 내가 나보다 예쁘니까. 선영은 피식 웃더니 내 팔을 끼고 문을 밀었다. 낯선 싱그럼이 홍차처럼 조용히 퍼졌다. 긴 테이블 위에는 흰 종이, 이름표와 볼펜, 그리고 아직 힘을 내뿜는 차추전자 2개가 올려져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오래된 팝송, The Way We Were. 진행자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았다. 처음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내 손은 반쯤 올라가다 멈췄다. 옆에서 선영이 내 손목을 가볍게 밀어 올렸다. 잘 왔어요. 오늘은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때 저쪽 끝 자리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내 시선이 홀린 듯 따라갔다. 남자는 흰 머리가 자연스레 뒤로 빗어 올려져 있었고 작은 안경 너머의 눈빛이 잔잔했다. 넓은 손등에는 얇고 긴 상처들이 빗금처럼 있었다. 나무를 만져온 사람의 손. 허도연 씨 처음이시군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낮고 맑았다. 네, 오래 고민했는데 오늘은 그냥 와 보자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나는 쉼 없이 흘러나오는 내 심장 소리를 홍차 잔벽으로 옮겨 붙여 조용히 했다. 이름표에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무릎 위의 노트가 왠지 의논하고 싶다는 듯이 따뜻했다. 첫 번째 게임은 3장의 사진입니다. 휴대폰 속 사진 중 의미 있는 사진 3장을 골라 서로에게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웃으며 휴대폰을 뒤적이는 사이 나는 잠시 당황했다. 내 휴대폰에는 풍경과 책 표지, 차 잔 사진들이 가득했다. 누구에게 손쉽게 내어줄 수 있는 삶일까? 망설이는 나를 본 선영이 소리 없이 입 모양으로 말했다. 괜찮아. 그냥 너답게. 자리 옆으로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혹시 같이 하실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허도윤 씨였다. 네. 자리가 조금 가까워졌다. 내 앞에 앉은 그는 휴대폰을 열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다. 작은 나무 의자였다. 의자 다리 한쪽이 물컵 받침으로 덧대어져 있었다. 의자 다리가 부러졌었는데 버리지 말고 고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래 앉던 의자라네요, 오래. 처음엔 번거롭겠다 싶었는데 고치면서 알겠더라고요. 누군가의 하루가 이 의자 위에서 몇 번이나 건너왔다는 걸. 그런 건 쉽게 버릴 수 없죠. 그는 잠시 웃으며 두 번째 사진으로 넘겼다. 만년 필립이 클로즈업된 사진. 글씨를 못 써요, 그러니까 예쁘게. 하지만 오래된 만년필을 고쳐달라고 맡기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워지지 않는 건 모양보다 마음이라는 걸 알게 돼서요.
세 번째 사진은 바다였다. 햇빛이 수면 위에서 깨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갔던 바다입니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다는 말보다 큼직했고 그가 말하지 않은 문장들까지 안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첫 번째 사진은 오래된 종이밥 그릇 위에 놓인 노란 귤. 하루가 무너지는 날에도 귤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해줘요. 두 번째는 서점 카운터. 비어있는 의자와 노란 램프. 여길 정리했어요. 종이 냄새가 좋아서 하루 끝에 램프를 켜고 멍 때리는 시간이 좋았어요. 세 번째 사진은 작고 빛바랜 엽서. 남편이 보낸 마지막 엽서예요. 당신의 하루는 당신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저를 오늘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가 내 말을 듣는 동안 눈빛이 흔들렸다. 울컥하는 기색은 없었지만 말보다 오래 머무는 종류의 공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앉았다. 우리 둘 사이에 조용한 그릇 하나가 놓이는 느낌이었다. 그 그릇은 비어 있었지만 곧 무언가를 담게 될 것만 같았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작은 미션을 내주었다. 다음 주까지 서로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 오세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만든 것이면 더 좋습니다. 나는 메모를 하듯 노트에 적었다. 작은 선물. 시간. 선영이 옆구리를 쿡 찔렀다. 너 손글씨 예쁘잖아. 그거면 됐지. 누구한테 줄지는 아직 모르는데. 마음이 이미 가리키는 사람 있을걸? 말 끝에 나도 모르게 허도윤 씨 쪽으로 시선이 갔다. 그는 테이블 끝에서 한 남자에게 낡은 지갑의 실밥을 손으로 정리해 주는 중이었다. 손재주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루는 방법도 아는 것처럼 보였다. 밤이 내려앉은 골목에서 나는 조금 가벼워진 발로 걸었다. 가방 속 노트가 바스락거렸다. 문득 멈춰서서 표지를 쓰다듬었다. 새로 산 노트는 처음 펼칠 때의 바스락 소리가 좋다. 새로 배운 이름들을 적고 싶어 손이 간질거렸다. 허도윤. 점 하나, 획 하나가 조심스레 내려앉았다. 낯선 이름이 금세 내 손끝에 익숙한 리듬을 닮아갔다. 집에 도착해 램프를 켜고 차를 끓였다. 차시피 물에 차오르는 모양을 보는 게 좋아서 유리 주전자를 쓴다. 김이 오르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었다. 다섯 번쯤 지나자 산뜻한 향이 방을 채웠다. 문득 누군가와 이 향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 누군가에게 건넬 말이 없어 침묵에 익숙했고, 침묵에도 어울리는 얼굴로 내가 익숙해졌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다음 목요일까지 작은 선물 하나. 나는 서랍 속에서 지푸른 색 편지지를 꺼냈다. 손끝이 오래된 일기를 일으키듯 떨렸다. 허도윤님께 첫 만남에서 나무 이야기를 하셨지요. 저는 종이를 좋아합니다. 종이는 나무의 또 다른 이름이고 나무는 종이의 첫 이름이니까요. 다음 목요일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 편이기를 저도 조용히 응원합니다. 끝에 내 이름을 쓸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지막 줄 아래에 작은 귤을 그려 넣었다. 귤 하나는 내 하루를 버티게 했고 이 작은 그림은 내 떨리는 마음을 숨겨줄 것 같아서. 두 번째 목요일. 라디오는 이번엔 한국 대중가요를 틀었다. 그대 떠난 빈들의 꽃이 피고 어떤 노랫말이 조용히 떨렸다. 사람들은 각자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뜨개질 목도리, 손수 만든 책갈피, 오래된 CD에 손으로 쓴 곡 목록, 채소 씨앗 한 봉지. 누군가는 자기 고향의 엽서를 가져왔다. 흘러간 시간들이 오늘의 테이블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다. 허도윤 씨는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손바닥만 한 나무 북마크였다. 참나무의 결이 살아있고 위쪽에는 아주 얇게 파낸 홈이 있었다. 그 홈에는 단 한 글자. 쉼. 책을 좋아하신다기에요.
책 사이에 잠깐 쉬어가라는 뜻으로. 그의 손가락이 북마크의 모서리를 한 번 쓰다듬었다. 나무는요, 너무 세게 힘주면 금 가고 잘 부러집니다. 대신 기다려주면 결이 알아서 길을 냅니다. 사람 마음도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지푸른 편지지와 작은 귤 그림. 그가 봉투를 열어 있는 동안 내 심장은 아직 배울 게 많은 아이처럼 요동쳤다. 그는 다 읽고 나서 차분히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종이는 나무의 또 다른 이름 좋은 말이네요. 그의 눈가가 부드럽게 접혔다. 나는 대답 대신 북마크의 쉼 자를 손끝으로 따라 그렸다. 내 손끝이 조금 떨렸다는 걸 그는 못 본 척해 주었다. 세 번째 목요일에는 비가 왔다. 창밖 유리창이 흐리고 테이블 위 찻잔에 작은 동그라미들이 맺혔다. 참석 인원이 평소보다 적었다. 그럴수록 이야기들은 깊어졌다. 진행자가 제안했다. 오늘은 각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것 하나씩을 이야기해요.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비닐 위에, 누군가는 새빵 창가에 물 새는 소리, 누군가는 바람난 우산의 장난감 같은 모양을 이야기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말했다. 비 오는 날은 뜨거운 국물보단 뜨거운 차가 생각나요. 섬세하게 우려지는 것들,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것들, 빨리 마시면 혀를 대는 것처럼 마음도 천천히 데워야 맛이 나더라고요. 모두가 가볍게 웃었다. 허도윤 씨가 덧붙였다. 나무도 비 오는 날 소리를 냅니다. 공방에 있으면 들려요. 아주 작게. 나무가 물을 마시고 조금씩 부풀었다 줄며 내는 소리. 정말로요? 정말로요. 귀를 대면 들립니다. 그는 벤치 옆에 오래된 나무 의자를 가리켰다. 진행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보실래요? 나는 의자 옆으로 몸을 숙였다. 귀를 대고 가만히 숨을 죽였다. 처음에는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잠시 뒤 정말로 아주 작은 톡, 톡. 나무의 미세한 움직임이 귓바퀴에 닿았다. 나는 얼굴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들려요. 정말로. 그는 말없이 웃었다. 비가 유리창에 점을 찍었다. 우리의 조용한 발견은 비밀을 공유한 아이들처럼 서로를 묶었다. 그 다음 주 미팅이 끝나갈 즈음 진행자가 가벼운 활동을 제안했다. 다음 시간에는 짝을 지어 공방 체험을 해봐요. 목공이든 손글씨든 뜨개든 서로의 세계를 하루만 바꿔 살아보는 거죠. 사람들이 환호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은 허도윤 씨에게 갔다. 그도 내 쪽을 보았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시선이 비껴갔다. 저 제 짝 해주실래요? 먼저 말하려던 순간 다른 참가자가 그의 팔을 콕 잡았다. 허 선생님, 저 목공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그는 예의 바르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그날 공방으로 오세요. 내 입술에 남은 부탁의 문장이 건조한 가을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며 안으로 떨어졌다. 선영이 내 어깨를 가볍게 쳤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도 다른 사람과 해보고 다음엔. 응. 입꼬리를 올렸지만 내 마음은 조금 기우뚱했다. 집에 돌아와 램프를 켰다. 차를 우렸다. 오늘은 향이 덜하다. 뜨거움을 오래 기다려도 입안에서 사라지는 맛이 얄궂게 가벼웠다. 나는 노트를 펼쳐 적었다. 불필요한 기대를 줄일 것. 그 아래에 아주 작게 덧붙였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치는 말 것. 공방 체험 날, 나는 손글씨를 배우고 싶은 분과 짝이 되어 문화센터 강의실에서 펜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 귀퉁이는 계속 공방으로 흘렀다. 수업이 끝난 후 돌아가는 길을 일부러 멀리 돌아 공방 앞에 섰다. 창 너머로 그와 짝이 된 참가자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무엇인가를 톱지하고 있었다. 허도윤 씨는 뒤에서 톱날을 잡아주고 조심스럽게 각도를 만들어 주었다.
유리창에 머리를 대고 바라보다가 내 모습이 비친 걸 보고 웃음이 났다. 마치 어릴 적 좋아하는 사람을 몰래 보던 아이 같다. 서늘하지만 유쾌한 자괴감. 우스워서 더 마음이 놓였다. 공방 문이 열리더니 그가 나를 보았다. 오셨어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세요. 차 드시고 가세요. 공방 안은 따뜻했다. 가랑비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머그잔에 허브티를 따랐다. 나는 벽에 걸린 작은 사진들을 보았다. 오래된 라디오, 손때 묻은 망치, 그리고 바다. 사진을 찍으시나 봐요. 잘 찍는 건 아닌데 내가 고쳐준 것들을 가끔 기록합니다. 고쳐놓고 나면 손에서 떠나니까. 그는 말없이 나무 조각 하나를 내 앞에 올려놓았다. 그날 짝이 먼저 정해져서 미안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마음이 알아서 길을 내는 거니까요. 나무처럼. 그는 한동안 나를 보았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피하지 않고. 다음엔 제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내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다. 무슨 말을요? 같이 하자고요. 네. 허브티 잔 가장자리에 습기가 맺혔다. 그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지우면 금세 또 생겼다. 지웠다 생기고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이 마음이라면 나는 갑자기 안심이 되었다. 마음은 그렇게 흘렀다가 돌아오고 돌아왔다가 또 흘러가도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어쩐지 알 것 같아서. 그 다음 주 미팅이 끝나고 우리는 문화센터 뒤 산책로를 걸었다. 늦가을의 햇빛은 부드러웠고 바람은 책장을 넘기는 손처럼 조심스러웠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작은 연못이 있어요. 그가 앞장서고 내가 그를 따라 걸었다. 발밑에서 낙엽이 사각거렸다. 연못 위로 햇살이 부서졌다. 잠자리가 낮게 날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내게 건넸다. 뭔가요? 자, 씨앗입니다. 지인이 주신 건데 직접 우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싹이 나는 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웃었다. 저에게 딱 맞는 선물이네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서로의 기다림의 방법을 풀어놓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서두르는 걸 잘 못합니다. 젊을 때는 그것 때문에 자주 미안했고 지금은 그래서 자주 감사해요. 나는 말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 척하며 늘 서두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조금 덜 서두르려고요. 바람이 지나갔다. 그의 옆 얼굴을 보니 큰 주름들이 바람에 쓸렸다가 돌아왔다. 그 주름들은 그의 세월을 증명하는 문장 같았다. 문장에는 쉼표가 필요하다. 나는 오른손으로 그의 선물 봉투를 가볍게 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낯설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뒤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오히려 미안했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래서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은 안 괜찮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해서 살아있는 것조차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내가 바랐던 게 아니었겠죠.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맞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건 서로가 자기 편이 되는 거였을 거예요. 연못 위로 빛이 더 고와졌다. 그는 내게 아주 천천히 물었다. 다음 주에도 걸을까요? 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는 오래된 엽서를 꺼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엽서. 뒷면에는 구겨진 문장이 남아 있었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 편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새로운 엽서를 꺼내 비슷한 문장을 적었다. 도윤님의 하루도 도윤님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걷다가, 쉬다가, 다시 걷다가. 저는 제 속도를 오늘 조금 배웠습니다. 다음 목요일에도 같은 속도로 걸어요. 봉투를 닫았다가 또 열었다. 닫고 열고.
결국 봉투를 들어 가방에 넣었다. 서두르지 말자. 입 밖으로 말이 새어나왔다. 말이 뜨거운 김처럼 흩어졌다가 벽지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다음 목요일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서 만났다. 그는 내 엽서를 받으며 웃었다. 고맙습니다. 어쩐지 이 한 장이 오늘을 가볍게 만들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그는 자기 젊은 날들의 공사 현장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다. 나는 서점에서 만난 사람들의 조각난 문장을 모아 들려주었다. 그가 어떤 부분에서 크게 웃자 나도 그제서야 그 문장이 더 재미있었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서로의 웃음소리로 이야기를 재발견하는 중이었다. 길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그는 나보다 반발짝 앞서 걸었다. 작은 돌부리가 있어 발을 헛디딜 수 있는 곳이었다. 아무 말 없이 그가 손을 뒤로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손과 손이 닿았을 때 오래 잊고 있던 처음의 떨림이 손목을 지나 팔꿈치로 그리고 가슴으로 번졌다. 그 떨림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지금으로 데려왔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도 놓지 않았다. 우리는 잠깐 멈추어 서서 아무 말 없이 연못을 바라보았다. 잠자리가 다시 낮게 지나갔다. 사람들 사이에는 때때로 작은 오해가 꼭 필요하다. 오해를 풀고 나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니까. 어느 날 오후 공방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는 젊고 예뻤고 밝게 웃었다. 허도윤 씨는 그 옆에서 서류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본능처럼 발걸음을 멈추고 돌계단 아래에 서서 그 장면을 멀찍이 바라보았다. 괜히 그랬다. 속으로 장난스럽게 투덜거렸다. 그래, 젊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더 재미있겠지. 내가 너무 느린가. 돌아서는 길에 전화가 울렸다. 선영이었다. 어디야? 얼굴이 떠올라서. 나는 그냥 걷고 있어. 힘들면 우산 쓰고 내게 와. 그 말이 겨우 나를 매만졌다. 다음 목요일 벤치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다. 그가 물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는 내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공방 앞에서 보셨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보았다. 그가 웃었다. 그날 제가 먼저 이야기하려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분은 제 딸입니다. 해외에 있다가 잠깐 들어와 황혼 미팅 이야기를 들었고 저를 놀리러 왔다가 진지해져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 안에 돌멩이가 쏴하고 흘러내렸다. 나는 손등으로 얼굴을 훑었다. 이상하게 안심이 되네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해하셨다면 오해하게 만든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벌을 주세요. 벌이요? 네, 오늘은 제가 차 대신 귤을 깝니다. 그는 작은 귤을 꺼내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겼다. 귤 향이 눈부신 속도로 우리 사이를 채웠다. 한 조각씩 번갈아 먹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귤. 나는 웃다가 나도 모르게 눈가가 젖었다. 왜 우세요? 몰라요. 귤 냄새가 오늘은 좀 그렇네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더 가까이 앉았다. 우리는 한 조각씩 나눠 먹었다. 귤의 단맛이 늦은 오후의 햇빛과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 안에 누군가에게 말했다. 괜찮아. 오늘은 우리 편이야. 연말이 가까워졌다. 문화센터의 일정도 마무리 수순이었다. 진행자가 마지막 활동을 공지했다. 마지막 시간은 내년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요. 1년 뒤 오늘 서로에게 건네줄 수 있게 우편으로 보낼게요. 나는 편지지 맨 위에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썼다. 내년의 나에게. 너는 올해 누군가의 손을 처음으로 잡았지.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웠고 기다리는 법을 조금 더 알았다. 매일은 매일의 속도를 가졌고
그 속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 내년에는 조금 더 웃으면 좋겠다. 조금 더 걸으면 좋겠다. 조금 더 사랑해도 좋겠다. 나는 봉투를 닫기 전 아주 작은 귤 그림을 그렸다. 습관처럼, 마음처럼. 모두가 편지를 제출한 뒤 우리는 조용히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다. 허도윤 씨가 내게 말했다. 올해 마지막 벤치 산책 가실래요? 그럼요. 우리는 문화센터 뒤길을 천천히 걸었다. 햇빛은 점점 낮아졌고 공기는 조금 더 투명해졌다. 내년에도, 그가 말을 잇다 말고 멈췄다. 내년에도 목요일에 같이 차를 마시고 걷고 쉬고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당신이 원한다면. 그는 웃었다. 큰 웃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래 남는 웃음이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귤을 또 한 조각씩 나눴다. 햇빛이 귤 조각의 결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생각했다. 황혼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다른 빛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빛은 느렸고 느리기에 오래 갈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공방 옆 화분에서 차 씨앗이 조심스레 싹을 틔웠다. 우리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웃었다. 정말로 나네요. 정말로 났어요. 그는 내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우리는 아무데도 서두르지 않았다. 삶은 우리의 속도로 흘렀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 편이었고, 나의 하루는 나의 편이었고, 이제 우리의 하루는 우리 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늦은 오후, 우리는 처음의 떨림을 배웠다. 그리고 그 떨림으로 다시 하루를 살기로 했다. 그 후로 매주 목요일이면 우리는 같은 벤치에서 만났다.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굳어도 우리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때로는 차를 마시고 때로는 그냥 걸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못만 바라보기도 했다. 그런 날들 사이사이로 우리의 이야기는 천천히 깊어졌다. 어떤 날은 그가 젊은 시절 아내와의 추억을 조금씩 들려주었다. 처음엔 아팠던 그 이야기들이 점점 따뜻해져서 나는 내 남편과의 기억들도 조금씩 꺼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상처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에게 보여주었다. 어떤 날은 내가 서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항상 끝까지 들어주었고 가끔은 그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고 물었다. 그럴 때면 나는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다. 그는 내가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공방에서 만든 작은 선물들도 계속 이어졌다. 그는 내게 작은 나무 젓가락을 만들어 주었고 나는 그에게 손으로 쓴 계절 인사를 건넸다. 우리의 선물은 비싸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서로의 시간이 스며든 것들이었다. 겨울이 오면 우리는 따뜻한 실내에서 차를 마셨고 여름이 오면 그늘 아래서 시원한 음료를 나눴다. 봄에는 새싹을, 가을에는 낙엽을 함께 보았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도 조금씩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마음. 그 모든 날들을 지나며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 천둥처럼 요란하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조용히 한 걸음씩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용한 사랑이 때로는 더 깊고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려 했다. 함께 있을 때 가면을 벗어도 괜찮은 사람,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약해 보여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 2년째 되는 날, 그는 내게 작은 화분을 선물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처음 심었던 차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이제 정말 차를 우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화분을 받아들고 웃었다. 우리가 함께 키운 첫 번째 것이네요. 첫 번째요? 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키우게 될 것 같아서요. 그는 내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는 그날도 벤치에 앉아 귤을 나눠 먹었다. 하지만 이제는 귤뿐만 아니라 미래도 함께 나누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늦은 오후는 계속되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도 않고 각자의 속도로 함께 걸으며 때로는 앞서고 때로는 뒤따르며 하지만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사랑에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오랜 삶의 경험이 쌓인 후에 만나는 사랑이 더 성숙하고 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고 미래를 억지로 계획하지도 않았다. 다만 오늘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그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이야기가 되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갔다. 우리의 하루는 정말로 우리 편이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매일 새롭게 발견했다. 늦은 오후의 햇빛이 우리를 비출 때 나는 생각했다.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우리의 처음의 떨림은 이제 익숙한 온기가 되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떨림에서 시작되지만 온기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온기 속에서 남은 시간들을 천천히 그리고 소중히 살아가기로 했다.